안녕하세요. 고독한 미식축구가입니다. 미식축구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도 생소한 포지션부터 해서 선수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별로 귀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을 위해 미식축구 포지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식축구는 필드 위에는 11명이 뛰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공격, 수비, 스페셜팀이 나와서 투입되고 부상이 많은 스포츠다 보니 한자리에 여러 백업 선수를 두고 있어서 한 팀 로스터에 무려 5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부터 차근차근 나와서 소개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재미있게 봐주세요. 쿼터백은 11명의 공격 주전 선수들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공격 상황에서의 리더이자 두뇌 역할을 맡아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플레이 사이사이에 게임 클락이 흐르는 동안 허들이라고 해서 선수들을 한데 모아 공격 코치가 보낸 플레이콜을 팀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상황에 따라 오더블스로 즉석에서 작전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상황별로 상대 수비가 정비할 틈을 주지 않는 노허들로 몰아붙이기도 하면서 직접 필드 위에 사령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쿼터백의 공격 옵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센터로부터 스냅된 공을 받은 뒤에 쿼터백은 손으로 직접 공을 건네주는 핸드오프, 공을 직접 던져서 하는 패스, 본인이 직접 달려나가서 전진하는 런, 이렇게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시도합니다. 예전엔 주로 포켓 안에서 패스만 뿌리던 타입이 많았다면 요즘은 스스로 판단해서 런과 패스를 섞는 듀얼 스렛 스타일이 대세입니다. 팀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가장 주목도 받고 연봉도 높은 포지션이지만 동시에 잘못하면 욕바지가 되기에 딱 좋은 자리이기도 하죠. 혹시 아이실드 21 만화책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처음 미식축구를 알게 된 게 아이실드 21이어서 너무 재미있게 봤었는데 주인공 세나의 포지션이었던 러닝백은 말 그대로 달리는 게 주특기인 포지션입니다. 주로 공격 주전 선수 중 한 명에서 많게는 두 명이 투입되는데 폭발적인 순발력이랑 밸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러쉬를 통해서 야드를 벌어다주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만화 속 세나처럼 체격은 작아도 스피드 하나로 상대방을 찢는 타입이 있는 반면에 순수 힘으로 수비를 찍어 누르는 괴물 스타일, 아니면 리시빙 능력까지 갖춰서 패스 플레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까지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와, 저 좁은 공간을 어떻게 뚫었지?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런닝백 하이라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좁은 틈 사이에서 몸을 던지는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다른 포지션보다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와이드 리시버는 주전 공격수 중 보통 3자리 정도를 차지하는 포지션인데요. 쿼터백의 패스를 받아서 야드를 벌어다주는 팀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공격 전술마다 정해진 라우트를 뛰는데 이거를 라우트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라우트는 보통 영어 스펠링대로면 루트라고들 많이 읽지만 미식축구에서만큼은 라우트가 풋살의 발음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리시버들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딥스렛, 정교한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농락하는 라우트 러너, 피지컬로 공중볼을 따내는 컨테스트 캐쳐,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 안정감 있게 볼을 잡아주는 포지션 리시버까지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리시버들은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해서 완전히 하이라이트 제조기인 포지션인데요. 패스 타이밍이 안 맞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은 완전히 존재감이 묻혀버리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타이트엔드는 공격에서 보통 한 자리 정도 차지하는 포지션입니다. 라인맨 옆에 붙어서 블로킹을 같이 돕거나 리시버처럼 패스를 받아서 달리기도 하는 하이브리드 역할을 소화하는데요. 요즘 NFL에선 블로킹과 리시빙 둘 다를 다 해내는 올라운드형 타이트엔드가 대세입니다. 삼국지로 치면 약간 관우 같은 문무겸장 느낌이라서 멋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약혼한 것으로도 유명한 캔자스시티의 트래비스 켈시 선수가 있죠. 수비를 벗겨내는 라우트 러닝과 캐치 능력이 완전히 리시버 수준이라서 사실상 패트릭 마홈즈의 애착 인형처럼 활약하면서 캔자스시티의 리핏의 주역을 맡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오펜시브 라인맨은 주전 공격 선수 중 5자리를 차지합니다. 공격팀 소속이지만 펌블 상황을 제외하면 공을 소유할 수 없는 재미있는 포지션이기도 한데요. 경기 시작 전 스냅을 담당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드와 태클이 양쪽에 나란히 서서 수비의 돌격을 막아내는 병 역할을 합니다. 이름은 공격이지만 두들겨 맞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패스 플레이에서는 쿼터백이 서 있는 포켓을 지켜주는 패스 프로텍션, 러닝 플레이에서는 우리 팀이 달릴 길을 열어주는 러쉬 블로킹, 이런 굳은 일들이 전부 라인맨들의 몫입니다. 쿼터백들의 생존 여부와 러닝의 성공률이 라인맨들의 손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2m 가까이 되는 평균 키의 체중은 140kg 이상인 인간 탱크들인데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팀워크,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까지 요구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단순한 힘싸움 같지만 사실 라인맨은 근육으로 계산하는 두뇌 포지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은 경기를 이기지만 수비는 챔피언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어떤 스포츠든 왕조를 건설하고 우승했던 팀 중에 수비 없이 공격만 강했던 팀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수비는 공격을 보고 대응해야 하니까 상대방과의 심리전이나 높은 전술 이해도를 요구하지만 점수를 낸다거나 화려함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팀의 득점 생산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플레이들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미식축구의 매력에 더 깊게 빠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미식축구에서는
여러가지 규칙과 역할들을 통해 수비에도 환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심어놨는데요. 어떤 포지션이 있고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수비 포지션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앞에서 쿼터백에게 압박을 가하고 러닝 루트를 막는 디펜시브 라인, 그 뒤에서 상황을 읽으면서 러쉬와 패스를 동시에 견제하는 라인베커, 마지막으로 패스를 차단하고 엔드존으로 향하는 마지막 방어선을 책임지는 세컨더리, 이렇게 세 구역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공격을 막아내는 게 수비의 기본 구조입니다. 디펜시브 라인은 오펜시브 라인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공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공을 가진 사람들을 부수는 역할이죠. 스크리미지 라인 바로 위에 서서 쿼터백을 압박하고 러닝백의 길을 틀어막는 게 이들의 주요 미션입니다. D 라인은 다시 역할에 따라 디펜시브 태클, 노즈 태클, 디펜시브 엣지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디펜시브 태클은 수비의 심장 같은 포지션입니다. 센터랑 가드 사이의 좁은 틈, 그 갭을 뚫고 들어가서 러닝 플레이를 끊거나 쿼터백을 압박합니다. 기본적으로 힘으로 미는 싸움이기 때문에 큰 덩치와 낮은 무게중심을 가진 선수들이 대부분인데요. 상대 센터를 한 손으로 밀어버리면서 포켓을 무너뜨리는 괴력을 구경할 수도 있는 포지션입니다. 노즈 태클은 DT 중에서도 좀 더 무게감이 있는 포지션입니다. 수비 라인에 3명만 세울 때 중앙에 코끝을 버티는 선수, 그게 노즈 태클이거든요. 공이 스냅되는 순간 센터 바로 앞에서 공격 라인을 틀어막기 위해 달려드는 자리인데 2대1은 기본이고 가끔은 3대1도 버텨야 할 정도로 진짜 빡센 자리입니다. 디펜시브 엣지는 수비 포메이션에 따라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수비 라인에 4명을 태우는 4-3 수비에서는 주로 오펜시브 태클 바깥쪽에서 출발해 쿼터백을 사냥하는 역할을 맡고 3-4 수비에서는 노즈 태클 양옆에서 갭 컨트롤을 통해 러닝 방향을 막고 라인을 고정시키는 벽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수비 포메이션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디펜시브 라인은 디펜시브 라인, 라인베커 인원수에 따라서 선수 배치가 달라집니다. 4-3 포메이션에서는 양쪽에 디펜시브 엣지를 세우고 가운데에는 디펜시브 태클 2명을 위치시키는데요. 3-4 포메이션에서는 중앙에 노즈 태클이 버티고 양쪽에 디펜시브 엣지가 자리합니다. 팀마다 보유 선수들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수비 코치들의 전술 철학에 따라서 포메이션을 유동적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은 흔히 엣지 러셔라고도 부르는데요. 너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의 역할인 경우도 있어서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베커는 디펜시브 라인 바로 뒤 또는 옆에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잇고 러닝과 패스를 동시에 방어하는 포지션입니다. 디펜시브 라인이 전방에서 상대방을 밀어붙이면은 라인베커는 빈 공간을 메우고 러닝백이나 쿼터백을 태클하거나 패스를 차단합니다. 힘보다는 판단력과 순발력, 그리고 순간적인 위치 선정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 덩치가 큰 디펜시브 라인맨보다는 좀 더 날렵하고 민첩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라인베커는 보통 미들 라인베커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나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수비 포메이션이 4-3이냐 3-4냐에 따라 역할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들 라인베커는 수비의 중심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수비 코치의 전술코를 전달하거나 직접 필드 위에서 지시를 내리기도 하면서 러닝 플레이와 패스 플레이 모두를 커버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수비 진영 정렬, 블리츠 타이밍, 커버리지 전환 등등의 조율도 미들 라인베커가 하기 때문에 수비가 조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는 사이드 라인 쪽에서 러쉬와 커버를 모두 수행하는 멀티 포지션입니다. 상황에 따라 쿼터백을 압박하기도 하고 플랫 지역 커버나 외곽 러닝 수비에도 참여합니다. 앞서 D 라인 얘기하면서도 엣지 러쉬 역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팀 전술에 따라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나 디펜시브 엣지 포지션에서 엣지 러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그린베이 패커스로 트레이드된 2천억의 사나이 마이카 파슨스가 NFL 현역 선수 중 연봉 12위에 오른 것만 봐도 이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세컨더리는 수비진의 마지막 라인입니다. 패스 차단 및 뒤에서 엔드존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 쿼터백의 패스를 차단하고 리시버의 터치다운을 막는 게 주 목적입니다. 세컨더리는 크게 코너백과 세이프티로 나눠집니다. 우선 코너백은 주로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와이드 리시버를 1대1로 마크하는 포지션입니다. 보통 수비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발이 빠른 선수들이 코너백으로 뛰고 있죠. 이렇게 뒤로 뛰면서 공격의 패스 루트를 읽고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리시버를 쫓아가서 캐치를 방해하거나 인터셉트를 통해 공격권을 따내기도 합니다. 인터셉트에 성공한 채로 상대방 엔드존까지 공을 가져가면 터치다운도 가능한데요. 이거를 픽식스라고 합니다. 인터셉트에 한번 성공하면 상대방 쿼터백 멘탈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으로 세이프티는 이름처럼 뒤에서 수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포지션입니다. 수비의 마지막 보루이자 엔드존 앞에 보안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이프티는 보통 두 가지 역할로 나뉘는데요. 수비진 가장 뒤쪽에 서서 쿼터백의 시선을 잇고 공의 궤적을 따라가 롱패스 차단을 담당하는 프리 세이프티가 있고, 러닝 플레이 쪽에 좀 더 가까이 서서 러쉬 수비와 짧은 패스 커버를 동시에 맞는 스트롱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세이프티는 상대팀의 하이라이트 제조를 억제하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포지션이라 반대로 무너지면 답도 없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미식축구가 왜 풋볼이냐고 묻거든 키커와 펀터를 보여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풋볼을 풋볼답게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이죠. 스페셜팀은 공격이나 수비팀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포지션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해서 저도 찾아보면서 공부했는데요. 하나같이 다 중요한 포지션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재밌어 보이는 포지션들을 우선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스냅퍼는 말 그대로 스냅을 길게 던지는 포지션입니다. 스냅 말고 또 무슨 역할이 있냐고 묻는다면 블로킹이나 리터너를 견제한다거나 하는 보조적인 역할은 있지만 정말 선수 생명이 결정되는 건 롱 스냅핑 그 능력 그 자체인 포지션입니다. 너무 별거 없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포지션인데다가 실수하면 바로 아웃되기 쉬운 자리이기도 하죠. 미식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롱 스냅퍼는 누군지 모르는 게 칭찬이다 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실수 없이 펀터나 홀더에게 총알같이 공을 배송해주는 게 핵심 능력입니다. 홀더는 키커가 필드골을 찰 수 있도록 손으로 공을 잡아주는 포지션입니다. 롱 스냅퍼와는 다르게 홀더는 대부분 겸직을 통해 포지션을 수행하는데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거의 펀터가 수행하는데 정말 가끔 백업 쿼터백이나 다른 선수가 수행하기도 합니다. 홀더는 단순히 공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스냅 받은 공을 빠르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의 실밥 반대로 돌려서 키커에게 갖다 대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키커는 스페셜팀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NFL 현역 선수 중에 유일한 순수 한국계 선수인 구영애 선수가 맡고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죠. 키커의 역할은 킥오프와 필드골을 차는 건데요. 킥오프는 경기 시작 혹은 득점 이후에 차는 걸 킥오프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최대한 상대 진영 엔드존 앞까지 차지만 온사이드 킥이라고 해서 지고 있는 경우에 최소 10야드 이상만 살짝 걷어낸 뒤에 아군이 공을 잡아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의 불규칙 바운드까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성공률이 5%도 안 되는 굉장히 까다롭고 리스크가 큰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사이드 킥은 대부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수행되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구영애 선수가 예전에 온사이드 킥으로 레전드를 썼던 적도 있죠. 필드골은 추가 득점 시에 차는 필드골과 일반적인 필드골이 있습니다. 추가 득점, 즉 엑스트라 포인트는 터치다운 이후에 가능한 건데 성공 시에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크리미지 라인 15야드에서 스냅해서 33야드 지점에서 차는데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큰 실망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죠. 그 외에 일반적인 필드골은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폴스다운 때 차는데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 터치다운을 포기하고 해당 지점에서 킥을 차면 됩니다. 현재까지 정규 시즌에서 성공시킨 최장거리 필드골은 잭슨빌 재기 후에 캠 리틀이 찼던 68야드 필드골인데요. 만화 아이실드 21에서는 60야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매그넘 킥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키커들 실력이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드골은 성공 시에 3점을 획득할 수 있고 득점 후에는 마찬가지로 킥오프로 진행됩니다. 펀터 역시 키커만큼이나 중요한 스페셜팀 자원입니다. 더 이상 전진 시도나 필드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폴스다운 때 등장해서 적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펀트를 차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펀터는 키커랑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펀터는 홀더가 없고 직접 자기 손으로 받아서 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펀트는 킥오프랑 다르게 커버팀이 차는 순간 달려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차서 리턴맨이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만들고 높이 차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멀리 구석진 곳으로 공을 보내서 상대팀이 리턴하기 까다롭게 공을 차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펀트는 팀워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능력에 좀 더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키커와 마찬가지로 좀 팀 성적보다 본인 성적에 집중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펀트나 필드골은 수비팀이 공은 직접 쳐낼 수 있지만 실제로 펀터를 덮치는 건 반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앞에 있는 무지막지한 덩치 큰 형님들이 막 블로킹을 하려고 달려오는 와중에 침착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걷어내야 하는 굉장히 멘탈리티가 중요한 포지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수비가 시작되면 어떻게든 10야드 전진 못하게 하려고 진짜 혼을 다 빼는데 펀트 한 번에 구석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 최고의 포지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리턴맨은 말 그대로 펀트나 킥으로 찬 공을 받아서 최대한 전진하는 포지션입니다. 펀트 리턴은 커버팀이 바로 달려오기 때문에 좀 더 리스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목적은 킥 리턴과 동일합니다. 주로 와이드 리시버나 러닝백이 겸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2에서 30야드 리턴이나 페어 캐치, 터치백이 자주 나오지만 대박이 터지면 가끔 그대로 터치다운까지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펌블이라도 발생하면 진짜 난리 나기도 하죠. 여기까지 각 포지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미식축구 포지션만 다 꿰고 있어도 진짜 경기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르고 봐도 재밌지만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미식축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